이번 시간에는 연금 중도 인출에 대해서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중도 인출은 여기 보시면 표지 두 번째 파란 원 안에 들어있죠. 자, 이것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면 역시 왼쪽에는 기술 해설 설명을 보고 시연, 그 다음에 오른쪽엔 바로 시연이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기술 설명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도인출 최적 상품 판별 기법 해설. 자, 이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중도인출 최적 상품을 판별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그전에 없던 논리입니다. 중도인출을 그냥 해쓰라는 이야기만 했었지 중도인출을 최적 상품이라는 게 있다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뒤쪽에 가보면 그것에서 하나 또 한 가지 더 분화된 게 업그레이드된 개념이 중도인출 갈아타기라는 개념이 또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웬만한 보험 상품들은 대부분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 납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만약 어떤 고객이 A, B 두 개의 보험 상품을 갖고 있다면 이 두 개는 서로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다를 것이므로, 그렇죠? 조금이라도 다를 것입니다. 내가 두 개 이상을 갖고 있다면. 따라서 만약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A에서 인출하느냐 B에서 인출하느냐에 따라 인출 후 최종 연금 수령액에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여태까지는 이에 대한 정보가 국내 어디에도 없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고객은 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 서랍 속에서 보험 증권이 손에 잡히는 대로 보험사에 전화를 해서 중도인출을 신청을 하였는데 이 경우 A에서 인출하면 나중에 연금이 200만 원씩 나올 수 있을 것을 B에서 인출함으로써 월 150만 원밖에 연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지금도 무한정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대한 이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 보험 선진국이라고 하는 뭐 사실 큰 보험 선진국 개념도 없지만 미국, 일본, 유럽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이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이러한 금융 피해를 무한히 입고 있다. 그리하여 그동안 중도인출 추가 납입을 몇 번 거꾸로 하면 멀쩡할 수 있던 연금도 거의 텅 빈 정서가 되어버리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더 큰 문제는 우리 국민 누구도 이것이 왜 텅 빈 보험 정서가 되어버렸는지 전혀 모르고 단지 돈을 좀 많이 꺼냈었네, 그래서 남은 돈이 연금을 받을 게 별로 없어 라고 생각하고 만다는 것이 현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본 기술은 이에 착안하여 중도인출을 자신이 보유한 보험 상품 중 어디서 하는 게 나은지, 혹은 여유 자금은 어느 상품에 추가 납입하여 넣어놓는 게 나은지 실시간으로 찾아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오늘 당장이라도 이에 대한 대국민적 서비스가 기묘하고 시급하게 이 기술을 개발하였다. 그리하여 본 프로그램은 똑같은 보험 자산으로 개인의 보험연금 효율을 최대로 올려주는 기능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예, 여기서 잠깐 제가 여담을 드리겠는데, 여기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어디도 이런 정보가 없다고 해서 혹시 제 해설을 듣는 분들 중에서 야, 이거 뭐 미국이나 유럽에 특허 출원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사실은 요 이론과 개념 그리고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그 미국, 유럽에 다 특허 출원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괜히 꿈 안 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러한 급한 자금을 중간에 어디서 꺼내면 쓰는 게 나을까? 이것은 추가 납입도 마찬가지겠죠. 여윳돈은 어디 넣어 놓는 게 나을까? 그 다음에 2번, 그렇다면 중도인출 갈아타기, 추가 납입 갈아타기의 개념 및 방법. 한편 위 기능은 현재 자신이 2개 이상 보험을 보유하여 중도인출을 희망할 때 그중 어느 상품에서 중도인출하는 게 나은지, 가장 효과적인지 최대한 효율적인 상품을 찾아주는 이론이다. 그렇다면 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이미 일정액 중도인출을 받은 사람의 경우, 만약 자신이 중도인출을 받은 상품이 효율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보유 상품 중 효율이 높은 상품에서 다시 중도인출을 받아서 현재 중도인출 받아 있는 기존 상품의 인출 금액을 되맞고, 그럼으로써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다시 전체 효율을 끌어올리는 방법, 즉 중도인출 갈아타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죠? 지금
이때까지는 모르는 상태니까 그냥 기존 중도인출을 계속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그 위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세서 중도인출하는 게 나은지라는 것을 판별할 수 있게 됐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중도인출 받은 게 있는데 그게 그럼 내가 제대로 효율 높은 데서 받았는지를 판별을 받아보고,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진단을 받아보고, 이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내가 지금 비싸게 중도인출 쓰고 있구나 하고 빨리 기존 내 보유 상품 중 다른 것에서 중도인출을 다시 받아서 기존을 되맞고 효율을 하루빨리 다시 끌어올리는 기법적 중도인출 갈아타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이론은 자신이 중도인출한 상품의 효율 점검, 즉 효율이 낮은 상품에서 중도인출된 상태인지 진단하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기존 중도인출을 새로운 중도인출로 갈아타기의 방법을 통해 효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기법이다. 이 중도인출 갈아타기 역시 지금도 전국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보험 중 어떤 게 좋은지 효율 차이를 모르는 상태에서 중도인출하여 자금을 쓰고 있고, 그 효율 차이가 최소 10%에서 무려 50%까지도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자신의 중도인출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중도인출 갈아타기 이론의 진단 및 보급은 지극히 중요하고 시급하다 하겠다. 이것은 추가 납입 갈아타기에서도 마찬가지다.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러한 저희 신기술 특허 이론을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한 명씩 이렇게 만나서 상담을 하다가도 이런 중도인출 갈아타고 있는 분을 만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10명이다, 15명이다, 7명이다,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또 CEO다, 아니면 병원장들이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단체 전체적으로 10명, 15명하고 브리핑을 할 때 그 중에서 1명, 2명 정도가 중도인출을 받아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분들 자기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 브리핑을 듣다가 생각하겠죠. 내가 중도인출 받아 있는데, 야, 그렇다면 저 분한테 내가 빨리 문의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연락이 옵니다. 예,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3번 중도인출 갈아타기의 효과. 이러한 중도인출 갈아타기 혹은 추가 납입 갈아타기는 그동안은 모르고 있었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이제 이러한 이론을 알게 된 다음은 안 그래도 빠듯한 연금 생활을 해야 하는 대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똑같은 보험으로 보다 연금 생활을 알차고 윤택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이론의 보급은 지극히 충분히 시급하고 중요하다 하겠다. 당사에서 그동안 국내 많은 상품들을 효율적으로 중도인출 혹은 추가 납입을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본 결과 이후 연금 수령액에서 최소 10%에서 무려 50%까지도 차이 나는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순차적 기법 실천해 보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실전에 대한 그 자리에서 고객이 가지고 있는 연금보험 두세 개 중에서 종신보험, 이 이야기가 뭐냐면 최근에는 중도인출되는 상품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고객이 갖고 있는 두세 개 중에서 어디서 중도인출하는 게 나을지를 실전에서 현장에서 고객을 앞에 두고 찾아주는 이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45세 고객이 65세부터 100세까지 연금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상품이 35살 때 월 35만원 10년 납, 그리고 환급률이 102%고 최저금리 4%, 그리고 38살 때 내가 월 40만원 15년 납으로 구매를 한 게 있는데, 이것은 불임만기 환급률이 115%고 최저금리 2%짜리다. 이 두 개는 아주 흔하게 있는 상품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이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3개면 여기 하나 더 쓰고 여기를 3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45살이죠. 지금 2천만 원이 필요해서 내가 중도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요 1, 2 중 어디서 중도인출하는 게 나느냐고 물어봅니다. 저한테.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재밌는 질문을 회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객이 1억을 들여가지고
5년 전에 1억, 10년 전에 1억을 넣어서 지금 현재 1억 6천이 되어 있는 상품과 똑같이 1억을 넣었는데 현재 1억 4천이 되어 있는 상품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1억이 1억 6천이 되어 있는 것과 1억 4천이 되어 있는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 중 지금 급한 돈이 2천만 원 필요해서 중도 인출을 하려면 어디서 하겠습니까? 만약 고객님, 회원님께서는 즉 회원님께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회원님들의 고객분들께 똑같이 질문하셔도 됩니다. 요 중간점에 중도인출 서비스의 기술에 대한 설명하면서 1억이 똑같이 1억 두 개를 가입을 해서 하나는 1억 6천이 되어 있고 하나는 1억 4천이 되어 있는데 어디서 중도인출해서 급한 돈을 빼 쓰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1억 6천 되어 있는 많이 불어있는 것에서 꺼내 쓰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많이 부른 데서 좀 여유 있는 데서 꺼내 쓰고 1억 4천 조금밖에 불어나 있지 않은 것은 그냥 그대로 아껴 두려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기술에 들어오면 이게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많이 부른 데는 그것은 안에 내재된 수익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계속 더 불려가도록 막 조금이라도 더 도리어 넣어야 됩니다. 뺏으지 말고. 감이 좀 오십니까? 1억이 1억 적게 불어난 것은 사실은 안에 돈을 넣어놓은 게 별 효율이 앞에 거보다 1억 6천 되는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거기서 뺏어야 됩니다. 이게 좀 속된 말로 죽는 놈 더 죽이는 건 아닌데, 죽을 놈 더 죽이는 건 아닌데, 사실 이론이 그렇게 됩니다. 이상하죠? 재밌고. 그래서 그런 이론을 한번 우스갯소리로 회원님들께 고객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나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산출이란 것은 인출 없을 때, 중도 인출 안 할 때 각각 1에서 가능한 연금액은 얼마고 2에서 가능한 연금액은 얼마냐, 합계는 얼마냐, 그걸 보겠습니다. 자, 산출 클릭합니다. 예, 나왔죠? 1 상품에서는 가능한 연금 수령액이 470, 2에서는 403, 470, 403. 그래서 합계 880이 연금 생활 가능할 것을 이제 인출합니다. 이 중도인출을 1에서 중도인출 2천만 원 하면 1이 이제 좀 줄겠죠. 1 가능 연금액이 줄고 2는 그대로고, 그래서 클릭해 보겠습니다. 1에서 중도인출 하면 1에서 줄었죠. 252는 그대로. 그래서 합 650, 250, 400 합 650인데 이번에는 2에서 산출하겠습니다. 자, 중도인출을 어디서 하냐? 실제 고객을 앞에 두고 이렇게 딱 집어넣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는 중입니다. 2에서 산출하면 1은 그대로고 2가 좀 줄겠죠. 2에서 산출해 보겠습니다. 1은 그대로고 2가 290으로 줄어서 합 760. 보시면 110만원 차이죠. 650과 연금 수령액 760 차이가 110만원이면 15% 이상입니다. 연금 효율이. 15%가 졸주에 날아가는 겁니다. 15%면 200이면 230입니다. 노후에 200 나올 거하고 230 이게 어딥니까? 그냥 모르니까 230 날려버리는 건데. 자, 그래서 여기서 랭킹 해보겠습니다. 랭킹 1. 랭킹 1이란 것은 중도 인출하고 난 다음 효율이 많이 나온 연금 수령액이 많은 곳에서 연금 중도 인출을 하시라. 한 다음도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15% 연금 효율 차이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중도 인출이 아니고 추가 납입을 해보겠습니다. 도리어 넣는다. 여윳돈이 2천만 원 생겼어. 좀 넣어야 되겠어. 자, 추가 납입 넣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납입을 하면,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도리어 넣는 거니까 이제 1에 넣으면 좀 늘고 2에 넣으면 2가 늘고 그렇겠죠. 그래서 제가 산출해 보겠습니다. 1에 산출. 1에 넣을 때는 자, 클릭. 늘었죠. 1에 2천만 원을 추가 납입 넣어 놓은 것이니까 이번에는 1이 700으로 늘었고 2는 그대로고. 그죠? 그래서 가능 연금 수령액이 1100이고 2에 산출, 2에 넣는 것은 1은 그대로고 요게 늘겠죠. 줄은 게 아니고. 자, 산출해 보겠습니다. 2에 2천만 원 넣었을 때 늘었죠. 1은 그대로고 2가 510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합이
990. 요 차이도 보십시오. 110만 원입니다. 11%, 12, 3%입니다. 그렇죠? 요것을 비교하면 10%, 요것을 비교하면 12, 3%. 그래서 랭킹은 요번에는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거꾸로 됩니다. 요게 잘 보십시오. 랭킹. 1, 2가 바뀌었죠. 여기서 추가 납입하라. 중도 인출은 2에서 하고 추가 납입은 1에서 해라. 그렇습니다. 그죠? 여기 자체로 볼 때는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중도 인출하고 또 손에 잡히는 대로 추가 납입을 할 뻔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만약에 중도 인출 추가 납입 10%, 15%씩 차이 나는데 이것을 한두 번, 두세 번 거꾸로 하면 거의 30%, 4%가, 40%가 날아가 버립니다. 30%, 40%. 이게 어딥니까? 노후예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우리가 고객을 앞에 두고 순서만 잡아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최적 상품 연결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이야기는 뭐냐면 중도인출 추가 납입 최적 상품 연결 모습, 중도인출 최적 상품 연결 도면, 추가 납입 최적 상품 연결 시기에 의한 연결 도면, 중도 인출 추가 납입 최적 상품 연결 시기에 의한 연결 도면. 자, 이 이야기 뭐냐면 본인이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 하나의 상품에서 중도 인출로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나이마다 중도 인출이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건 보면 각각이 환급률이 다름으로써 각 최고의 구간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은 요때는 요때까지는, 요때부터 요때까지는 상품 4에서, 몇 때부터는 요까지는 상품 2에서, 요때부터 요까지는 상품 1에서, 요때부터 요까지는 상품 3에서 중도 인출 하시는 게 유익합니다고 연결을 보여주는 거고, 추가 납입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다르다.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은 이렇게 각각 다르다. 중도 인출은 이렇게, 추가 납입은 또 이렇게. 자,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에 여기까지 와서 고객께 어느 게 낫습니다고 거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자, 고객이 지금 보시듯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중에서 각각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이유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을 회원님들께서 고객분들께도 그대로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옛날에 연금 상품만으로 어떤 이자율, 이익률이, 수익률이 균일한 연금 보험만 갖고 있을 때는 크게 이런 경우들이 발생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한 7, 8년, 10년 전부터 연금 기능 있는 종신보험, 중도인출을 통하든지 연금 전환을 하든지 연금 기능 있는 연금성 상품, 종신보험들이 상당 기간 전부터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것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그 당시 아마 기억해 보시면 그 당시도 연금 전환하지 마시고 중도인출을 통해서 연금 생활하십시오라고 많이 판매를 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연금 전환하는 것보다 중도인출을 통하는 게 계속 남은 자금에서 불어가는 수익률이 높으니까,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렇게 판매를 해왔는데, 그 경우 안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사망보험률이 위험률이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에는 3%, 2.7%지만 거기서 사망률이 들어있다 보니까 그것을 뺀 실제 수익률이 이렇게 막 다릅니다. 제가 어떤 다른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어떠한 것은 해지환급률 표 제일 위에 우측에 보면, 상단에 보면 2.7%다, 3%입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똑같은 회사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은 최저형이라 해가지고 60부터 70까지 1억, 70에서 80까지는 사망보험금이 2억, 80에서 90까지 사망보험금이 3억, 이런 것 등 사망보험금이 계속 불어나는 게 있고, 또 같은 회사 상품 중에서 어떤 것은 계속 사망보험금이 1억인 게 있고, 같은 회사 내에 최저형과 일반 1억이 똑같이 가는 두 가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최저형은 사망보험금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저축 부분, 사망률을 뺀 실제 연금 재원이 될 저축 부분들은 자꾸만 줄어나갈 것이고, 수익률이. 그렇다면 그 두 개 사이만 하더라도 하나는 사망률이 똑같으니까 1억으로 똑같으니까 수익률이 이렇게 간다면 사망률이 1억, 2억, 3억으로 최저형은 아마 사망률이 최정됨으로써 저축률은 이렇게 줄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떤 그 만나는 부분을 교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그 위는 이쪽이 낮고 그 다음부터는 수익률이 이쪽이 나을 것이다 라는 등으로 교차가 될 것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게 그 나이 구간에 따라 막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객께서 하나의 상품을 딱 각 두 개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은 이런데 지금은 여기서 하는 게 나은데 장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고객께서 이 외에도 한두 개 상품을 더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전체를 봐드릴 테니까 언제 한번 들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문의 주십시오. 상담은 무료입니다. 보험은 개인의 노후를 지켜줄 가장 마지막 자산,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왜 이 소중한 자산은 저도 모르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저에게 문의 주십시오. 놀라운 결과를 직접 제가 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상담 일지를 이렇게 펴서 고객명 쓰고 연락처 상담일지 언제 한번 들르겠습니까? 자료는 언제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한번 이러이러한 내용을 제가 마저 한번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상담 도중에 만약에 중단을 하고 다음 약속을 잡게 된다면 역시 표지에 와서 여기에 집어넣고 저장을 한다고 했었죠. 예, 그렇게 이 중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해설을 하였습니다.